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란다 6번째 문재인을 기념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구한 한민족의 전통과 함께 1948년 건국과 호국, 조국 근대화의 위협, 그리고 민주화란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실종되고 종북 주사파의 할거 속에 지난 시대의 코드인 성장과 질서는 사라지고 대신 이념 논쟁, 국론 분열, 반지성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무도함은 역대 친북 정권들의 금기마저 무너뜨려 우량 국가 대한민국은 내전에 준하는 불량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은 국가 지도자 리스크의 전형, 즉 부정부패, 군사 외교의 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그리고 전국 불안정에 초래한 4대 리스크를 절정화시킨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미명으로 지난 정권 수백 명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 200명에 이르는 법적 처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정치 보복을 법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정권 말기에 이르러 소위 금수완박은 국헌을 뒤흔드는 반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군사 외교의 반역성은 지속적인 종북 발언과 한미 관계를 뒤흔들고 한미 동맹을 와해시켰습니다. 예컨대 한미 외교안보의 실질적 중추인 한미 연합훈련을 저지하거나 사이버 훈련으로 축소시키기에 이르렀고, 가장 위험한 종북 외교인 9.19 군사협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군사훈련과 감시정찰을 정지시키고 군사시설을 대거 철거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상호간의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방식과 명백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적대 행위로 사실상의 군사 합의가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따르는 점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행패부에 적시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패역성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과 공무원의 월북 조작에 이르러 자유세계의 나라로서 규명해야 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은 자원 배분의 왜곡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은 400조에 이르는 각종 좌파 사회단체를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 국가 채무가 2배로 폭증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장, 강원지사, 경기지사 등 좌파 지방정부 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자원 배분의 왜곡의 한 단면은 지난 5년간 자행된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1공화국에서부터 원전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로 세계적인 원전 산업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체르노빌과 3마일을 거울 삼아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 원전 강국 프랑스와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로 세계 원전 시장의 강자였으나 심지어 정보와 서류 조작까지 감행하며 탈원전으로 과학과 산업에 끼친 치명적인 피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도 신기원을 장식합니다. 이재명, 임종석, 조국 등 핵심 인사들의 권력행 비리와 막대한 사모펀드가 대표되며 그들이 행한 금융 비리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정권 하에서 금융 비리를 감찰하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비리도 각종 신고 접수로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영부의 호화의상과 해외여행은 국민적 분노를 산바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5배로 폭증한 마약 거래는 중국을 격려한 북한산 마약 거래로 제2의 아펜 전쟁이자 문재인 정권의 비자금이라는 설이 파다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상식을 넘는 인사와 각종 탈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바 있습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인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지지하는 시위를 촉발하는 작태마저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지도부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사회주의자 신용복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연평해전 유가족 앞에서는 6.25의 전범인 김두봉을 국군의 창설자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의 출신과 가계 역시도 의혹에 쌓여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은행은 자유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항의, 다시 말해서 항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인사는 종북 주사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백서가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국가 정상화를 공약했기 때문이며 신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일치됩니다. 비교 사회학자 야노스는 국가도 유기체와 같이 정상적인 자연사가 아니라 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A가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도와 같은 적영웅, 반영웅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총에 케네디와 함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도 함께 죽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적영웅, 반영웅들을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선택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백서는 21세기 징비록이 될 것입니다. 역사 철학자 해겔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 민노총, 정교조로 대표되는 야권은 악마의 집단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국심 대신 지역과 진보로 위장한 좌파에 부역하는 어리석은 대중은 한편으로 반역자의 종복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신적폐 청산을 법적인, 정치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